이 시간에는 헬레니즘 시대 이전에 고대 그리스죠. 고대 그리스의 자연관, 물질관,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와 고대 로마의 과학, 이 두 가지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물질관을 이야기하려면 이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이제 스승과 제자 관계죠. 플라톤은 이제 사원 소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사원 소설은 이제 물, 불, 흙, 공기인데 엠페도클레스가 먼저 이걸 이야기했어요. 물, 불, 흙, 공기를.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에테르라고 하는 이제 천상계의 물질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상계, 지상계, 그래서 우주, 하늘을 구성하는 것은 에테르고, 그리고 이제 이 지상계를 구성하는 것은 이제 물, 불, 흙, 공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자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플라톤의 이 사원 소설 에테르 이걸 그대로 계승하면서 이 물질들, 이런 그 사원소죠. 물, 불, 흙, 공기, 뭐 이런 그 이 지상계의 물질들은 이 네 가지 성질, 즉 차갑고 따뜻하고 건조하고 습하고 이러한 성질로 인해서 서로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더 추가를 합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물질관이에요.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관은 나중에 그 아주 그 값싼 물질로 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가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연금술이라고 하는데, 이 연금술의 발달의 동기가 됩니다. 이제 원소를 이제 다른 물질, 다른 원소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게 된 그런 그 배경이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물질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화면에서 보는 이제 내용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물체 운동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그 사람은 이제 갈릴레이죠. 갈릴레이가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 중세까지 가지고 있었던, 뭐 15세기 뭐 그 정도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유럽의 그 물체 운동에 대한 그 생각이죠. 이런 생각들을 이제 전부 반박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이제 갈릴레이가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전까지 이제 고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제 행성이 된 이 아리스토텔레스 물체 운동에 대한 생각, 이 생각이 지금 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에 대한 생각은 우리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생각이에요. 이 세 가지 생각인데 뭐냐면, 그냥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 무게가 다른 물체를 떨어뜨릴 경우에 무거운 게 더 먼저 떨어진다, 가벼운 것보다. 충분히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 실험을 해보면 이 극단적으로 가벼운 뭐 깃털하고 뭐 무거운 추하고 실험하든가 뭐 이런 건 아니, 이렇게 하지 않고 이 공기장을 무시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쇠공인데 뭐 어, 5kg짜리 쇠공, 예를 들어서 10kg짜리 쇠공, 뭐 두 배 차이가 나지만 뭐 이것을 떨어뜨리면 동시에 떨어집니다. 공기장을 거의 이제 두 개 다 영향을 거의 그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5kg, 10kg 두 배 차이가 난다고 해서 뭐 10kg짜리가 먼저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서 뭐 실험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제 사실 뭐 피사의 사탑에서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논란은 좀 있습니다만, 이 갈릴레이가 이것을 반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물체는 힘을 줄 때만 움직인다, 힘을 안 주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갈릴레이는 힘이 없어도 물체가 움직일 수가 있다. 오히려 어, 물체가 멈추는 것은 이제 마찰이라든가 다른 저항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멈추는 거지, 물체는 한번 움직이면 계속 움직일 수 있다. 물론 처음에 정지했다면 정지했겠죠. 이래서 이제 갈릴레이가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두 번째 생각, 물체는 힘을 받을 때만 움직인다, 이 생각을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동설이죠. 지구 주변으로 모든 천체, 태양이 돈다. 이제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개량을 해서 이제 그 지구가 돌 수밖에 없는 그 지동설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세 가지 생각을 전부 다 반박을 해요. 이게 이제 16세기 이 갈릴레이가 이제 나옴으로써 이러한 그 전통적인 물체 운동에 대한 생각을 다 깨뜨리게 됩니다. 아무튼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운동과는 이제 4세기 BC 4세기죠. BC 4세기부터 거의 뭐 15세기까지 16세기 갈릴레이가 나타나기 전까지 유럽과 뭐 이전 거의 뭐 세계를 지배했던 그러한 그 물체 운동에 대한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헬레니즘 시대 그리고 고대 로마의 과학을 살펴봅시다. 헬레니즘 시대는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기원전 323년부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 이제 생겨나기 전까지 이야기를 하죠. 비잔티움 제국은 우리가 이제 동로마 제국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헬레니즘 시대에 아주 중요한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무세이온이라고 하는 도서관인데, 이게 이제 도서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서관이라고 편의상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대형 그 도서관을 지어서 모든 지식을 여기에다 보관을 합니다. 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건립을 했는데 프톨레마이오스가 누구냐면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그 부하예요, 부하인데 이제 그 이집트 땅을 이제 떼어줬죠. 너가 통치를 해라. 그래서 이제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제 통치를 하는 그러한 그 이집트 지역에 이 무세이온이라고 하는 이 도서관을 세우는데 이 원래는 도서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뭐였냐면 이게 그 그리스 신을 모시는 신전입니다. 신전. 그 뮤즈라고 하는 그 예술의 신이 있어요. 9명의 예술의 신. 우리가 보통 이제 뮤직 또는 뮤지엄 이게 전부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세이온도 이제 우리가 뭐 박물관이 뮤지엄인데 이 무세이온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뮤즈는 이제 그 예술의 신, 음악의 신. 그러니까 뮤직 있죠, 뮤직. 이 뮤직도 사실은 여기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박물관 또는 뭐 도서관 이런 것이 어떤 뭐 무슨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막 공부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당시에는 이거는 즐거운 행동이다, 즐거운 일이다. 뭔가 이렇게 기쁨을 얻고 알아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이런 그 지적 희열을 느끼는 이러한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무세이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우리가 썼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뮤즈라는 그런 그 신전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책들이 보관이 됩니다. 이집트에는 뭐 파피루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파피루스 가지고도 뭐 이 주변국에 이렇게 팔면서 수입도 얻고 또는 또 그 이집트 자체가 그 나일강 있죠? 나일강이 때문에 아주 비옥하고 그 아주 뭐 식량 생산량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쌓았다고 합니다. 또 이게 또 무역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지형적으로도 아주 부강한 나라였어요. 이 무세이온에서는 뭐 한 거의 뭐 책이 한 뭐 파피루스 두루마리로 뭐 70만 권 정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 뭐 그 당시에 뭐 거의 뭐 그 이집트 주변을 그때 뭐 우리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제 그 제국을 이제 만들었지만 이제 그 주변도 어떻게 보면 다 이제 그 같은 그 지역이죠. 이제 이런 주변국에서 이 아주 똑똑한 그런 그 학자들을 다 데리고 왔다 그래서 100여 명 정도를 다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연구도 하고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아주 뭐 이렇게 대우도 잘해주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또 거의 뭐 또 가르치기도 하고 거의 뭐 대학 같은 기능도 하고 이래서 거의 뭐 여기가 이제 말이 지금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한 그 도시처럼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많은 학자들끼리 서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이렇게 책도 쓰고 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 무세이온에서는 이제 많은 책들이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그 보통 이제 이 이집트에 오고 가는 많은 이제 배들이 있어요. 이제 배들이 있으면 이, 이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이제 집권하던 시기에 이제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뭐 배로 들어가서 이제 뭐 좋은 책들이 있는 것 찾아내요. 찾아내서 이제 책이 있으면 일단 그걸 압수를 합니다. 압수를 해서 이제 파피루스로 베껴가지고 이제 다 베꼈으면 이제 사본을 무세이온에 보관해서 또 이제 지식을 축적을 시키고 원본을 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도 계속 그 지식을 빨아들이는 정말 이렇게 지식을 정말 이렇게 많이 보관한 그러한 그 기능을 이 무세이온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많은 학자들도 이 무세이온이라는 이 도서관을 포함한 이런 그 형성된 도시 있죠. 이런 데에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모이게 되고 또 똑똑한 그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지금 이 헬레니즘 시대의 주요 자연 철학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 에라토스테네스, 유클리드, 아르키메데스, 아리스타르코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무세이온 출신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나온 이 그 학자들입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뭐 알다시피 지구의 둘레를 측정하는 뭐 이런 그 업적이 있고 뭐 유클리드 수학 기하학을 이렇게 집대성한 그런 그 학자죠. 그리고 아르키메데스 부력과 뭐 지렛대 원리 이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뭐 그 지동설 그러면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최초로 이제 헬레니즘 시대에서도 이제 지동설의 아이디어를 제시한 아리스타르코스도 이제 이때 헬레니즘 시대에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지배적인 생각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따라서 천동설이 지배적인 생각이었죠. 자, 다음으로 이제 고대 로마 시대의 자연 철학자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바로 포톨레마이오스입니다. AD 2세기경 이집트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2세기 정도면 거의 뭐 로마가 다 지배를 하던 시대지만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그런 천문학자예요. 알마게스트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 이 그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천동설을 체계적으로 이제 써놓은 책인데 이제 이 그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그 알마게스트 이 천동설이 틀렸다라고 알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정리가 된 책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지구 중심으로 천체들이 도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